2026년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장이 진행된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짚어보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전망이 아닙니다. 케빈 워시 패드 의장 취임 가능성, 미중 정상회담, TGA 장고,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된 수치부터 짚겠습니다.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 실측 데이터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 3월 FOMC에서 두 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국채시장을 보면 2년물이 3.81%, 10년물이 4.33%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즉 스프레드가 52bp 플러스로 커브 스티프닝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가는 헤드라인 CPI가 3.3%입니다. 다만 이건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2.6%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보면 폴리마켓 기준으로 올해 영해 인하 확률이 39%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아직 인하를 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재 좌표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강세 시나리오가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의 핵심 인물이 케빈 워시입니다. 그의 정책 철학을 이해하는 게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파월 전 의장은 데이터 의존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CPI, PCE 같은 지표가 나온 뒤 그걸 확인하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가 이 방식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워시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할 수 있다고 했고, 점도표도 없앨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발언이 있습니다. 인플레는 선택이고 패드가 책임진다. 이 발언의 맥락은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신호와 선행 지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식 수치가 나오기 전에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워시는 QT 재개와 금리 인하를 교환하는 프레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낮추면서 연준 대차대 조표는 축소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워시가 의장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 두 가지 이벤트가 겹칠 수 있습니다. 첫째, 워시 취임 가능성입니다. 4월 24일 DOJ가 파월 수사를 공식 철회하면서 상원 인준의 주요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취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둘째,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관세 추가 인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이벤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플레이션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중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고 유가가 하락하면 공급망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코어 CPI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즉 5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7월이나 8월 CPI 데이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워시의 철학상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CPI 공식 수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시나리오에서 인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강세장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인하를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해 인하 확률 39%라는 건 컨센서스가 올해는 동결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워시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정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 서프라이즈 효과가 자산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TGA 소진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TGA 잔고가 9,700억 불로 사상 최고권에 있습니다. 다음 부채 한도 X-데이트가 다가오면 재무부는 신규 국채 발행이 막히면서 쌓아둔 TGA 잔고를 써서 정부 지출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TGA의 돈이 민간으로 나오면서 은행 준비금이 늘어납니다.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중간 선거입니다. 11월 3일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잃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입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부가 경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패드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도 파월에게 공개적으로 인하를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워시가 이 압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인플레 데이터가 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은 인하의 이유가 아니라 인하 타이밍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장기채 ETF인 TLT 같은 상품이 수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시 체제에서는 이 공식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QT 재개 프레임입니다. QT 재개란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만기 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겁니다. 연준은 그동안 국채 시장의 가장 큰 매수자 중 하나였는데 QT가 재개되면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연준이 사주지 않으면 그 물량이 민간 시장으로 나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이므로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미국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수준이라 재무부도 계속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QT 재개 불량과 재정 적자 발행이 동시에 장기 국채 시장을 누르는 구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금리는 내려가고 QT와 재정 적자로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것, 이게 스티프닝이 심화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세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자산별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예상해봅니다. 수익률 커브 측면에서 보면 단기채는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채는 QT 재개 우려로 오히려 부담을 받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상 밖의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겹칠 경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은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수혜를 받는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목해야 할 지표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워시의 첫 FOMC 이후 발언 톤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를 공식화하는지 점도표 종료를 선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발언의 방향이 시장의 금리 경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합의의 구체성입니다. 관세 추가 인하 폭과 히토류 수출 재개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포괄적일수록 코어 인플레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5월부터 7월까지 코어 CPI 데이터입니다. 미중 합의 효과가 2에서 3개월 시차로 반영되는 만큼 코어가 2.5% 아래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인하 타이밍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매주 목요일 재무부 DTS 데이터입니다. TGA 소진 속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든다면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강세 시나리오 방향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리스크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지를 보면 시나리오의 경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합니다. 지금 시장이 인하를 거의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중 합의로 코어 인플레가 하락하고 유가가 EIA 전망처럼 4분기에 달러 88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워시가 공식 수치 이전에 선제 행동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GA 9,700억 불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유동성 공급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나리오에서 강세장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유가 제급 등이나 미중 협상 결렬이 온다면 인플레가 재가속되고 이 시나리오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앞으로 몇 달간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